세계 여행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요. 유럽 여행이죠 사실상. 북아프리카를 가긴 했지만. 아프리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 위를 달리는 야생동물들? 아니면 혹독한 환경과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로코는 그 뻔한 이미지와는 꽤 다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 최대의 모래장벽 사하라 사막 때문이다. 이 거대한 사막이 아프리카 대륙을 위아래로 단절시켰다. 게다가 중세시대 북아프리카 원주민인 베르베르인들이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고, 제국주의 시대 때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도 받았었다. 그래서 모로코는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라기보단 아랍과 유럽이 뒤섞인 모습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국적인 매력이 짙게 녹아있기에 모로코는 이집트를 제치고 아프리카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온통 새파란 물감으로 도배된 동화 같은 마을 셰프샤오엔과 프랑스의 흔적이 남은 모로코 최대 도시 카사블랑카까지. 그렇지만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 모로코의 악명은 상상을 초월한다. 숨쉬듯 들어오는 바가지와 질척거리는 호객행위, 심심찮게 날아오는 인종차별까지. 말 그대로 사람진을 다 빼놓는 여행 난이도 끝판왕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 극악무도한 소문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나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을 안고 내 첫 아프리카 여행을 모로코에서 시작해보았다. 체크아웃 했습니다. 날씨도 좋네요 오늘. 여기 호텔도 너무 좋았고 풍경도 생각보다 좋았어서 훨씬 낮에 못 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동을 해야 돼서 아침 8시 반인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9시 버스라. 날씨 기가 막히네요. 이런 풍경을 놔두고 가야 된다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50분에 도착했네요. 아침입니다. 맛없어졌으려나? 여기는 타리파라는 곳이고 항구가 있는 데예요. 제가 오늘 다른 나라로 가기를 위해서 페리에 타야 될 일로 왔고요. 제가 갈 나라는 바로 모로코입니다. 근데 여기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 사실 지금 버스가 35분 늦게 도착해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한국까지 걸어서 1km거든요. 근데 제가 캐리어를 끌고 있잖아요. 심지어 문제가 오르막길에 바람도 정면으로 불어요. 저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부냐면 그 나무가 그 기둥째 흔들려요. 어이없죠. 저 처음 봐요, 나무가 저렇게 흔들리는 거. 너무 쓸데없이 서두른 것 같아요. 25분인데 지금 다 왔고요. 그냥 볼딩게이트 열리면 되고 45분 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서둘 필요가 없었어요. 페리 내에서 그 모로코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가 있대요. 이거랑 바로 나갈 수 있다 해서 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긴장이 쫙 풀리네요. 그리고 페리 시설 내고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44유로거든요. 타리파까지 가는 버스가 한 16유로 정도니까 그럼 다 합치면 60유로 정도죠. 비행기가 더 싸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비행기가 더 싼데 언제 페리를 타보겠어요. 언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보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페리가 이렇게 빠른지 몰랐고요. 아까 바람이 정말 너무 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뭔 말을 했을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네. 이게 12시 출발 예정인데 그냥 50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도착해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1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50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제가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그랑 택시라는 걸 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환전부터 해야 돼요. 유심도 이제 다시 로밍 키고 20유로어치만 바꿨습니다. 210이네요. 모로코가 조금 악명이 높은 게 택시기사 흥정이 악명이 높거든요. 근데 전 거지기 때문에 돈을 아껴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어디 가는지 보고 다 따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차가 나는 줄 알았는데 시차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버스는 못 타는 거였고 조금 더 느긋하게 있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인분들이 좀 오나봐요. 모로코를. 저기 한국 국기가 있네요. 시티투어에. 뭐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는데? 홍보가 잘 없어요. 모로코가.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제일 걱정했는데 그랑택시에 타야 된다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랑택시가 뭔지 몰라요. 그랑택시 정류장 같은 게 따로 있나? 그리고 일단 환전부터 해야 돼서 어쨌든 공항에서는 조금밖에 안 있거든요. 환전부터 하러 가보겠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보다 택시기사분들이 그렇게 강압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 너무 풍경도 예쁘고 날씨도 좋고. 또 갑자기 어떤 분이 길을 알려주시면서
친절한 줄 알았는데 역시 택시기사분이셨고요. 그래서 안 탄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구시가지랑 신시가지가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만나는 데라고 하네요. 일단 환전할 때 좀 알아봐야겠어요. 환전소로 오긴 했는데 제가 아까 20유로를 210으로 바꿨거든요. 210 디람으로. 그러면 10에 10.5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10.53이에요.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없네요. 아, 그리고 공항에서 개리 환전했어요. 걸어올만 하거든요.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근데 보면은 한 0.1 차이 난단 말이에요. 1유로에. 제가 지금 70유로를 바꿨거든요. 아까 거기서 20, 여기서 50. 그러면 한 7 맞나? 7 디람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한 1,000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로 큰 차이는 없죠? 개고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셰프샤오엔으로 넘어가야 돼서 그랑택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랑택시인가봐요. 다 좀 크네. 셰프샤오엔 가는 게 있나? 아니 미쳤는데요? 버스가 80인데 800을 부르는데? 이거 맞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타면 인생이 망하는 선택이고, 그 버스 타는 데가 CTM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랑택시 정류장으로 정가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800을 부르는 건 선이 개쳐넘은 거 아니야? 미친? 아니 진짜 바가지를 씹어도 버스가 있다 해서 구글맵인데 믿을만 하진 않지만 일단 그거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버스 3.5 디람이거든요? 3.5? 와, 3.5면 얼마야? 계산도 안 돼. 너무 적어서 500원이에요 버스비가. 근데 문제가 CTM이 여기서 6.5km나 돼가지고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 기다리면 택시가 온다는데 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행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네.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First time when you come? 근데 운전 난이도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막 뛰어들고 막 들어가야 돼. 개짱 친절한 분 만나가지고 30디람에 왔습니다. 30디람 한 3유로 정도고요. 3유로보다 싸죠. 4,500원 한 8km인데 너무 잘 왔습니다. 완전 친절하신 분이고 영어도 잘하세요. 원래는 CTM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4시라서 좀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여기 시외버스 있는지 보고 없으면 그랑택시 타려고요. 17시 45분 거라 해가지고 너무 늦어서 안 되겠어요. 시외버스가 17시 45분에 있다 해서 그랑택시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있을련가 모르겠는데 없으면 다시 CTM으로 가긴 해야 되거든요. 사람 좀 많이 차 있는 거 70디람에 가게 됐습니다. 개꿀이네요. CTM보다 싸요. 이렇게 뒤에 셰프샤워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도 맑고 가는 길에 이제 그랑택시에서 옆자리 아저씨가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통해서 12시간 내내 떠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뉴욕에서 이제 연극, 영화 그런 걸 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를. 근데 이제 그만두고 드라마 선생을 라바트라는 도시에서 하고 지금은 농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셰프샤워에서. 재밌었어요. 덕분에 좋은 경험 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요, 언덕이거든요. 카메라 안 당기는데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끌고 1.2km를 가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가지? 도착하자마자 들은 현지인한테 첫 마디가 니하오인데요. 사실 그 옆자리 아저씨가 얘기했거든요. 셰프샤워에는 중국인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너 무조건 가자마자 바로 니하오 드릴 거라고 했는데 이제 예상 적중했습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아예 하얀색보다 파란색이 더 메인이 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쪽이 메디나라고 부르는 쉽게 말하는 구시가지고요. 전봇대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로등이라 해야 되지. 진짜 미쳤네요. 아무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뭘 하나 봐요, 모스크에서. 이렇게 생긴 개가 짱 많아요. 길거리 개가 다 이렇습니다. 진돗개 아님? 또 들리네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완전 관광용 마을입니다. 이렇게 다 상가고요. 얘는 뭐 성벽 같은 건가요? 성벽 맞네요. 알카사바입니다. 어쩐지 숙소가 너무 좋습니다. 27,000원에 트리플룸이거든요. 침대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근데 혼자 쓰고 싶어서 간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스텔 주인분이 호스텔이죠? 뭐 아무튼 너무 부담스럽게 친절해요. 어이씨, 이렇게까지 친절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짐도 들어주시고. 사실 이런 좀 따뜻한 색감 말고 좀 청량한 색감의 셰프샤워를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거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전 진짜 완전 파랑파랑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파란 색깔 조금 칠한 정도기만 합니다. 오, 확실히 윗동네로 올라오니까 파란 느낌이 훨씬 많이 나네요. 아래는 조금 생만칠한 느낌이었는데 해 떴을 때 잠깐 마을 전경 좀 보고 내려가서 1시간 정도 짧게 구경하다가 일몰때쯤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와 진짜 와 언덕이 진짜 이거 그냥 산이구나. 여기는 와 진짜 체급이 다르네. 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엄청 파랗네. 근데 산이 대부분 바위거든요. 바위산이에요. 뒤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이야 뭐 서비스업이 발달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산다 쳐도 당시에 이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 뭘 먹고 살았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성벽이 진짜 엄청 깁니다. 얘네 진짜 성벽 수준이에요. 저기까지 있어요. 저기까지. 아니네, 더 있습니다. 저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쭉 따라갔다가 저기까지 있고, 저 뒤에도 아마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니아오랑 저한테 곤니찌어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머리가 짧으면 중국인, 머리가 길면 일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니아오를 너무 친절하게 어떤 할머니가 말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인종차별의 의도가 아니라 호객의 의도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젊은 남자 새끼들이 하는 건 100% 인종차별이 맞아요. 그냥 웃으면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양이 깨끗한 데서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여기 좀 관광객들이 많았어가지고 쓰레기가 많은데 그냥 잘 풀뜯어먹고 있습니다. 성벽인데 뭐지 이거, 기이한데 좀? 춘향인가요? 염소인가요? 다 같이 모였습니다. 뒤에도 막 미친듯이. 뭐야 이거. 아까 제가 여기가 서비스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게 주요 산업이었을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염소 있었잖아요. 그 염소 치즈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걸로 먹고 살았었나봐요 예전에. 이런 염료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염료 냄새가 진동합니다. 파란색이랑 오렌지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뭐라도 하나 살릴까봐요. 마그넷을 살지 키링을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그넷은 이쁜 게 참 많은데 마그는 몰빵인가봐요. 키링은 아예 없습니다. 키링 디자인은 이게 최선인가봐요. 이렇게 반파된 집 아니면 샤워엔 이렇게 돼 있는 거. 마그넷이 더 예쁜 게 많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냉장고 별로 쓰지도 않는데 사봤자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키링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키링은 예쁜 게 잘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미야오 곤니치 하면서 부르는데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래서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해요. 뭐 둘러본다 해도 푸시 안 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말해주네요. 그래서 기분 좋게 잘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일단 일몰 먼저 보고 가게 열면 그때 가서 더 보려고요. 당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호객하는 건군요. 갑자기 안 물어봤는데 여기가 사진 잘 나온다고 계속 데려가서 계속 사진 찍어주고 사실 100%죠. 그래서 달라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딱 10 디람 줬습니다. 1유로 더 달라고 했는데 그냥 no sorry 하고 그만뒀어요. 이제 진짜 일몰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벽이 끝에 보이죠? 엄청 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거의 마을에 다 둘러쌌습니다. 딱 해가 있는 쪽에만 걸렸습니다. 이럴수가. 말이 안 돼. 여기가 일몰 명소여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감성마을을 별로 안 좋아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별로 그렇게 파랗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뭔가 했는데 그때 위에서 전망 한번 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을 진짜 웬만한 데 다 파랗게 깔아놨거든요. 보시면 진짜 웬만한 데 다 파래요. 근데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저 멀리도 파란데 여기 바로 아래 있잖아요. 여기도 파랗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약간 노란 데가 조금씩 있고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길부터는 다 노란색이에요. 스페니쉬 모스크에서 야경을 다 보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가로등에 파란 불빛을 해놓는 게 그게 생각보다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사진을 꼭 담고 싶었는데 너무 안 담기더라고요. 아이폰이 파란 빛을 좀 더 약하게 잡아요. 이게 그 가로등이 파란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파란 빛만 나오면 운전할 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얀 빛도 같이 틀거든요. 근데 하얀 빛만 너무 세게 잡아서 사진에 잘 안 담겨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너무 추워요. 손이 진짜 얼 것 같습니다. 빨리 저녁 먹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골목 곳곳에 조명을 엄청 잘 해놔가지고 밤거리도 걸을만 하고 밤거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고른 식당은 여기입니다. 타진이라는 걸 먹어볼 거예요. 이거거든요. 50이니까 5유로 정도라 그렇게 생각만큼 엄청 싸진 않나 했더니 빵 양이 못 본 줄 알았는데요. 비주얼은 돌았습니다.
괜찮겠네요. 근데 어떻게 먹는 거지?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부른데요? 빵을 너무 많이 줘. 와 진짜 개 맛있다. 존 맛있다. 이건 아닌데 그냥 맛있고요. 그냥 애초에 미트볼에 계란에 토마토 소스 볶아가지고 약간 맛이 심심하지도 않고 자극적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공이네요. 물가가 너무 쌉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10디람, 그러니까 1유로래요. 마그넷이 압도적으로 예쁜 것 같아서 마그넷으로 사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15분이나 고민해서 샀습니다. 근데 뭔가 마그넷도 완벽한 게 없네요. 뭔가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오늘 살면서 들은 재팬이랑 차이나를 합쳐서 다 들은 것 같아요. 진짜 구란 치고 재팬 100번, 차이나 100번. 일단은 그냥 재팬 불러보고 재팬 아닌 반응 안 하면 차이나 부르고. 진짜 제가 진짜 곤니찌와 몇 번 들었는지 찍어놓을 걸 그랬어요. 진짜 레전드거든요. 와 진짜 몇 번째야 도대체. 제가 숙소를 안 보여드렸는데 진짜 미친 개 좋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크게 있고요. 싱글 베드 하나에 더블 베드 하나. 제가 이걸 누려도 될까요? 안 될 건 뭐했어. 돈을 냈는데. 네, 지금은 6시 반이고요. 아침 일찍 가야 돼서 일찍 나왔는데 아직 셰프 샤워는 반입니다. 일출이 7시 17분인가 그랬어요. 일단 빨리 시티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갈 도시는 카사블랑카예요. 근데 거기서 1박을 하진 않을 거고 코르도바처럼 딱 경유하는 용도로만 쓸 거고요. 근데 코르도바랑 다르게 거기는 무조건 진짜 경유해야 돼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켓 값은 총 230디람 들었어요. 버스 타고. 그러니까 한 23유로죠. 이게 미리미리 했으면 조금 더 쌌을 텐데 이게 한국에서는 모로코 접속이 안 돼가지고 웹사이트 그렇게 못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10시 40분이네요. 이게 셰프샤워에 있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버스가 이거 한 대라고 나와가지고 온라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출발합니다. 카사블랑카에서 좀 더 있으려고요. 셰프샤워에 맨 처음에는 기대 2한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습니다.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볼게요.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셰프 샤워회가 그 체급이 다를 정도로 날벌레가 짱 많아요. 와 에반데? 짐부터 맡겨야 되는데 짐을 어디다 맡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음 도시로 가는 표를 6시 걸 사놨고요. 지금 1시 20분인데 짐 맡기고 하면 아무리 빠르다 1시 반이라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다시 돌아올 때도 또 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최대한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그게 많이 걸려있어요. 여기도 걸려있고 저기도 걸려있어요. 뭐지? 우리 모로코랑 동맹국인가? 차들이 꽤 뺑뺑 달리는데 그냥 신호등 없이 가는 건가 봐요. 가야겠네. 그냥 5.5유로 주고 바운스에서 막혔어요. 아우 돈 아까워 진짜. 꽤 어렵게 돼 있어요. 얘 또 하나만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그게 오류였던 것 같기도. 모스크까지는 가까워서 버스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5디르함이에요. 그러니까 0.5유로 정도 버스 삽니다. 여기는 카사블랑카의 랜드마크인 하사니드 모스크예요.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고 하네요. 내부 투어가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거든요. 1시, 2시, 3시 이렇게. 지금 57분이라 빨리 가서 2시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열심히 뛰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대요. 15시에 연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뭐하지? 여기 이렇게 광장이 있고 저 뒤에 모스크가 있거든요. 이거 엄청 큽니다. 제가 직접 뛰어보니까 한 최소 200m는 돼요. 저기까지 200m 넘으려나? 참고로 이 하산 2세 모스크가 비이슬람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스크라고 합니다. 입장료를 내고. 이게 왜 초록색인가 했더니 잔디랑 되게 잘 맞네요. 색깔이 예쁘네. 제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길래 바로 I don't have money 했더니 갑니다. 이젠 어제 그 수법에 당하지 않아요. 카사블랑카는 참고로 대서양에 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게 대서양이고 그 옆에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되게 유명한 등대라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안 보이네요. 한번 근처까진 가보려고요. 걷는 건 거의 안 하거든요. 지금 계속. 근데 차를 너무 많이 타서 그 진짜 무릎이 너무 많이 굽으니까 허벅지 무릎 쪽이라 해야 되나? 그쪽이 좀 인대가 아파요. 근데 모스크가 진짜 크긴 한가 봐요. 여기까지 좀 돌아서 오는 거긴 한데 2km 넘는데 아직도 거대하게 보입니다. 바다 위에 요새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니. 여기도 돌이 약간 말라가랑 비슷하게 검은 돌이네요. 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건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잖아. 뭐 등대 자체는 사실 별다를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산책로 걷는 길로 오는 건가 봐요. 2시 57분 도착했습니다.
또 딴 번 먹겠네. 언제 안 뜰까요 도대체. 가격은 참고로 140디람입니다. 거의 14유로고요. 뭐 비싼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로코에서 갈 수 있는 모스크가 여기밖에 없다고 하니 한번 가봐야죠. 그리고 여기 진짜 셰프샤오엔 탕헬이랑은 차원이 다른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여기는 그냥 남자 재민이 새끼들 다 잡아 족쳐버려야 돼요. 이슬람에서 인종차별을 가르쳐주나? 사람이 엄청 몰리네요. 3시간에 한 번 딱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돼서 그런지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돼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 보고 나왔습니다. 막 그렇게 엄청 특별할 건 없고 그냥 뭐 경험 한번 해보시려고요. 다 끝나고 알았는데 학생 할인이 50% 된다고 하네요. 이거 받았어야 되는데 7유로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하부스 지그란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모스크 쪽에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길 가면서 잠깐 보는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구글 리뷰를 읽어보니까 더 이상 티켓을 안 팔고 뭐 택시를 타면은 그 택시 기사가 슬쩍 말해서 뭐 뇌물 주고 들어갈 수는 있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아서 사실 내부가 핵심이래요. 뭐 아무튼 패스하겠습니다. 여기가 엄청 유명한 빵집 베이커리라길래 한번 들렸습니다. 카브엘 가자이라는 걸 먹어보려고 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만 사고, 근데 구리바라는 것도 같이 사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스타일의 가능성이 높다 해서 한 5개 정도 사려고 했는데 10디람이래요. 그랬더니 그냥 제 20디람을 건넸더니 그냥 서비스라고 가져가라고, 그냥 공짜라고.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고맙긴 한데 맞나? 뭐 아무튼 그래서 네, 기분이 좀 좋아졌네요. 참고로 카브엘 가자는 이 만두 같은 거고, 구리바는 저 밑에 있는 저런 거 쿠키 같은 거래요. 먹다 보니 카브엘 가자도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다음에 또 올 일이 있으면 그때는 좀 사야겠어요. 고마워서라도. 제 뒤에 보이는 저 하얀 색깔 집이 카사블랑카 왕궁이래요. 근데 촬영조차, 외벽 촬영조차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쪽을 하부스지그라고 하는데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5번도 못 가게 하고 왕궁도 뭐 멀리서 찍는 거조차, 저처럼 완전 멀리 있으면 뭐라 안 하는데 앞에서 찍는 건 뭐라 하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교회가 맞고요. 이제 모로코가 이슬람 국가인데 웬 교회냐 하면은 당연히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잔재겠죠? 근데 특이한 건 이 교회는 실제로 아직도 종교시설로 사용은 된대요. 당연히 모로코인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모로코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 보고 나왔습니다. 역시 프랑스 건물답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게 해요. 근데 그냥 프랑스 본토에 있는 거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교회가 이름이 노트르담 교회거든요. 그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이랑 따온 거겠죠. 그리고 모로코가 저런 이제 천주교 건물들을 부수지 않고 냅두는 게 국가 홍보 방향에도 그게 맞아서 그런 거래요. 자기들을 가장 이제 세속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국가라고 세계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 건물이나 유대교 회당들 전부 다 부수지 않고 냅둔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도 성당인데 이것도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잔재고요. 이것도 파리에 있는 그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사클레 퀘르 성당 따와가지고 똑같이 지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기능을 아예 안 하고 있고 전시관으로만 쓰인다 해서 외관이 텅 비어있대요, 내부가. 여기는 유엔광장이라는 곳인데 광장 중에서 꽤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곳곳에 나무도 잘 심어져 있고 뷰도 길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모스크 아까 원래 세계에서 가장 높았는데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알제리 대모스크가 2019년인가 2020년에 지어지면서 밀려났대요. 또 버스 시간이 빠듯해서 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보는 게 없네, 카사블랑카. 뭔가 약간 코르도바 이후로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기분은 처음 드네요. 코르도바보다 짧게 있긴 했었지만 코르도바도 사실상 메스키트 하나 보고 카사블랑카도 그냥 모스크 하나 보고 끝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터미널에 시간 내로 도착을 했습니다. 전재산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32.5디람. 거지네요. 이제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15분 정도 가야 돼서 도착하면 9시가 넘죠. 그래서 바로 숙소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카사블랑카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좀 있어가지고 핑을 많이 찍어뒀거든요. 근데 이게 모스크가 2시인 줄 알았는데 3시다 보니까 모든 일정이 다 밀리면서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다음 도시가 재밌을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은.